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라운드가 이틀 정도 남은 상황에서 15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관통하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FA컵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 14라운드 결과부터 확인해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C서울과 성남FC의 경기였습니다. 성남FC의 구본철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0 성남FC가 그 한 점을 지켜갔고요. 김영광 선수가 정말 잘 막아내면서 성남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 경기는 포스트러스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였습니다. 15분과 17분 정재희 선수가 3분 만에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포스트러스가 2대0 전반 초반부터 앞서 나갔고요. 그 점수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포항슬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정재희 선수 MVP입니다. 다음 경기 김천 상무와 울산현대의 경기입니다. 전반 16분 레오나르도, 전반 37분 윤일록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울산현대가 2대0 승리를 가져갔고요. 굉장히 좋은 득점 만들어낸 윤일록 선수가 MVP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대구FC와 강원FC의 경기였는데 전반 44분 김진혁, 후반 57분 라마스, 후반 74분 정태욱 선수가 득점에 성공한 대구가 강원FC를 3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개인적인 MVP는 55시 클럽 가입한 세징야입니다. 자, 다음 경기 제주유나이티드와 수원삼성의 경기였습니다. 굉장히 지루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경기에 뭐가 많이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슈팅을 잘 막아냈던 김동준 선수를 MVP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마지막 경기 수원FC와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광윤우 선수가 후반 72분 상대의 슈팅을 막으려다가 그것이 굴절되어서 들어가면서 전북현대가 1대0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 슈팅을 때렸던 김진규 선수가 이날의 MVP였습니다. 자, 그러면 승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서울과 성남FC의 경기는 틀렸고, 그 다음 경기 포항슬러스와 인천, 김천과 울산의 경기를 마쳤고요. 대구FC와 강원FC, 그리고 제주유나이티드와 수원삼성의 경기는 틀렸고, 마지막 경기였던 수원FC와 전북현대의 경기는 맞춰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4라운드 결과 지금까지 확인해봤고요. 지금부터는 15라운드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라운드에서 볼 첫 번째 경기 앱서울과 김천상무의 경기입니다. 앱서울의 현재 순위는 7위,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9위가 되겠고요. 지난 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조규성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 김천상무가 2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양팀 관전 포인트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서울입니다. 지난 경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성남FC에게 정신력부터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 싸움에서도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정신력을 넘어서는 어떤 선수들의 레벨 차이가 있다면 그런 점에서도 승리가 갈리겠지만 우선은 정신 무장부터 잘 되어 있어야 승리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 잘 생각해야 되는 앱솔의 선수들이 되겠고요. 한승규와 이한범의 각각 무릎의 부상은 황인범과 이상민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FA컵에서는 이상민 선수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 다른 선수가 나오게 될 수도 있고요. 부상자에 대한 대체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세부 전술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변형 백스를 사용하면서 3, 2까지의 센터 백라인과 선수는 구성을 했지만 이 위에 있는 중원 팔로세비치, 황인범 그리고 쓰리톱 이 자리에서 공격 전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 선수들의 창의력만 믿는 게 아니라 세부 전술들을 잘 짜줘야 한다는 것, 그래야 정말 패배 전술과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안익수 감독도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 김천상무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천상무는 팀의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내려온 상황입니다. 득점만 터지면 꽤 괜찮은 장면들을 만들긴 하는데 그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김천상무는 잘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찬스를 메이드할 수 있을지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FA컵을 뛰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을 충분히 보충을 하고 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창훈 선수의 폼 조금씩은 더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창훈 선수 계속해서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지만 결국은 득점이 나와줘야 권창훈 선수의 폼이 제대로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창훈 선수가 언제쯤 득점을 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서울입니다. 양한미 골키퍼, 백포에는 이태석, 오스마르, 이상민, 윤종규, 중원에는 기성용, 팔루세비치, 황인범, 스위톱은 나상호, 조영욱, 그리고 톱에 박동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한범 선수의 부상은 이상민 선수가 채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리에 있었던 한승규 선수의 부상은 황인범 선수가 그대로 출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앱서울은 황인범 선수의 출전 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 아니면 선발로 나온다고 해서 몇 분 정도를 소화할지에 대해서는 풀타임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 외의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슷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안익수 감독의 앱서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김천 상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윤 키퍼, 백후에는 강윤성, 정승현, 김주성, 류인수, 이번에 거꾸로 한번 읽어봤고요. 중원에는 권혁규, 이영재, 고승범, 쓰리톱에는 서진수, 조규성, 권창훈입니다. 최근에 이 자리에는 서진수도 나오고 김경민도 나오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요. 백스리를 사용하면서 3-4-3 내지는 3-5-2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4-3-3 라인업이 가장 괜찮은 라인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왼쪽에 유인수, 오른쪽에 강윤성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잘 해줘야 보다 김천의 플레이가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권혁규 선수가 이따금씩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는 전술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전술이 김천 상무의 축구에 부합할지 김태환 감독이 계속해서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먼저 앱서울입니다. 앱서울은 역시 나상호 선수죠. 지난 두 경기는 나상호 선수의 부재가 조금은 많은 티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키인 나상호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줘야 앱서울이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김천 상무는 고승범입니다. 중원에 있는 선수인데 서울의 중원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김천 상무가 이 중원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고승범을 필두로 상대의 전개를 잘 틀어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앱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전북현대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전북현대 현재 순위는 2위, 제주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3위이고요. 지난 라운드 맞대결 제주홈에서 제주가 주민규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 관전 포인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입니다. 이겼지만 체력을 날리는 FA컵이었습니다. K3의 울산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사실 로테이션을 돌리면 좋았겠지만 지난해 양주시민축구단에게 패배했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주전 라인업을 가동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도 득점이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전북현대 선수들이 약간은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약간 아주 조금씩은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아쉬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경기였고요. 이제는 과정도 신경을 써줄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찬중 기자님의 기사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직접 이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제가 굳이 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김진수 선수의 몸 상태가 이번 경기를 나오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햄스트링 쪽 부상이기 때문에 김상식 감독의 매우 급한 상황이고 경질 직전이다 이러면 김진수 선수를 어떻게 진통제라도 맞게 해서 좀 뛰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김진수 선수는 그대로 경기를 이번 경기는 뛰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제주유나이티드는 공격진의 폼을 올려줘야 됩니다. 최근에 득점 페이스가 아주 좋다고는 하기 어려운 제주와 수원의 경기에서는 0-0이었죠. 물론 그 점에서는 정승원 선수도 굉장히 명활약을 해줬지만 FA컵에서도 결국 한 개의 득점만을 기록한 채로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생각해서 공격진이 좀 올라와줘야 될 것 같고요. 정훈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센터백에 빈자리가 생겼는데 그 자리에 어떤 선수가 메울지는 예상 라인업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FA컵 패배 길게 끌지는 않아야 됩니다. FA컵 패배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면서는 1득점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진의 폼이 올려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팀 전체로 봤을 때는 이 패배를 길게 생각했다가는 딱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예상 라인업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는 비슷한데요. 성범근 키퍼, 백포에는 김문환, 홍정호, 윤영선, 이용, 중원에는 백승호, 김진규, 쿠니모토, 이선에는 송민규와 한규원, 톱에는 일류첸코입니다. 지금 백승호 선수가 약간의 부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는 확인을 하지 못했고 백승호 선수 출전하기 어렵다면 뭐 류재문, 맹성우 이런 선수들이 3선에 띄워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전북현대 라인업은 이대로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 선수가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선발은 박진섭이하고 그 다음에 뭐 김문환 교체돼 들어가거나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할 왼쪽 풀백은 아마도 김문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만큼 오른쪽에서 이용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도 역시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보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김동준 키퍼, 백스리에는 김경재, 김호규, 김봉수, 윙백에는 안현범과 정우재, 중원에는 이창민과 최용준, 스리톱에는 제르소, 주민규, 링입니다. 뭐 계속해서 라인업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정훈 선수의 경고 누적으로 인한 김경재 선수의 스토퍼 출전이 되겠는데요. 물론 김경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스토퍼로 나왔었는데 이런 점들 과연 이 선수가 스토퍼로 나올지 중앙에서 스위퍼 내지는 중앙 볼플라잉 센터백 역할을 맡을지 이런 점은 경기 보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봐야겠죠? 역시 키플레이어 전북은 문선민입니다. 제주의 수비 라인을 잘 뚫어내야 합니다. 개인 전술만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문선민 선수인데요. 전반 시작부터 출전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선민 선수가 어떤 경기력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제주의 강력한 측면을 뚫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르소 선수가 제주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인데요. 흔들리고 있는 전북의 수비 제르소가 흔든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의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제르소 선수나 링 선수의 부활이 상당히 필수적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아주 좋은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르소 선수가 조금 더 올라와야 하고 조금 더 전북의 수비를 흔들어 준다면 예상 외로 제주의 공격은 좀 더 잘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서 이 선수들을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수원FC와 울산현대의 경기입니다.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11위, 울산현대의 현재 순위는 1위가 되겠고요. 지난 라운드 2대1로 울산현대가 역전승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관점 포인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FC입니다. 수원FC는 없습니다. 뭐가? 조직력이라는 게. 사실 수비력을 기반으로 한 팀은 아니고 수비에서 먹을 건 먹되 공격을 제대로 하자는 건데 먹을 건 먹고 있는데 공격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 뭐가 축구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원FC는 이 점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성남FC보다 더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나? 라는 것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고요. 박주호 선수의 폼 저하는 박주호 선수가 잘 올려줘야 됩니다. 이 자리에 뭐 장혁진도 나올 수 있고 다른 어떤 선수 나올 수도 있지만 수많은 경험과 좋은 실력 가진 박주호 선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수원FC는 그것만큼 또 안 좋은 시나리오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FA컵 기간은 휴식을 취한 수원F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현대보다는 어느 정도 체력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우위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신력을 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력이라는 건 많은 감독들이 말했던 악으로 깡으로 뛰어라기보다는 이 팀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 팀을 위해서 이게 함께 맞춰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수원FC가 울산현대를 상대로 싸워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난해 5대2 승리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언제나 가는 게 아니고 그때의 핵심이었던 라스 선수는 현재 벨트비크 모드이고 이렇기 때문에 수원FC는 이런 점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울산현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센터백들도 복귀를 할 것 같고요. 특히 임종원 선수의 복귀가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FA컵에서도 선발 출전을 했고 70분을 소화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이 경기에서 역시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일로까지 폼이 올라오면서 울산현대의 공격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김천상무의 경기에서는 정말 좋은 득점 보여줬고 경남FC와의 FA컵 경기에서는 득점 빼고는 다 한 경기였을 정도로 윤일록 선수가 계속해서 폼을 올려주고 있는데 과연 울산현대 홍명보 감독이 윤일록 선수의 기용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말씀을 하셨던 대로 한두 차례의 실수, 이런 실수들만 줄인다면 울산현대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일, 하고 싶어하는 것,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루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상 라인업 보겠습니다. 먼저 수원FC입니다. 유현 키퍼 혹은 박배종, 백스리에는 잭슨, 김건웅, 곽윤호, 윙백에는 박민규와 신세계, 중원에는 박주호, 니실라, 이승우, 투톱에는 김현과 라스입니다. 중원에서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수원FC인데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한다면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전형적인 안 되는 팀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수원FC는 잘 파악을 해야겠고요. 신세계 선수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선수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박민기 선수 역시 국가대표 명단에도 승선을 하는 만큼 박민기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현대입니다. 조현우 키퍼, 서령우, 김영권, 임종은, 김태환, 중원에는 원두재, 이기성, 아마노, 윙에는 박후와 엄원상, 톱에는 레오나르도입니다. 임종훈 선수가 복귀해서 원두재 선수가 본연의 역할인 3선 미드필더로 올라갔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노 선수가 경남전에서도 약간의 부상을 안고 뛰는 모습이었는데 이 자리에 이청용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박호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은 있지만 아마노 선수가 최대한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오래 뛰는 것이 울산이 바라는 것일 것 같긴 합니다. 이외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이미 플랜 A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울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수원FC는 이승우입니다. 역시 믿을 건 현재 이승우의 창의력뿐인데요. 흔들어줘야 됩니다. 이승우 선수가 흔들지 못하면 수원FC의 경기력만 흔들리고 다른 팀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해서 울산현대를 뚫어내려면 이승우 선수가 꼭 좋은 활약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 울산현대 역시 수원FC를 뚫을 박호 선수가 키플레이어입니다. 다시 한번 축신 모드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박호 선수가 특유의 볼을 지켜가면서 플레이하는 그런 드리블들이 상당히 강력하고 그런 점을 보여주면 수원FC를 상대로는 상당히 괜찮은 공격력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울산현대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와 성남FC의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 맞대결에서는 1대0으로 인천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결승골은 무고사 선수였습니다. 현재 순위 인천은 5위, 성남FC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흔들리는 팀, 베테랑이 역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순이익만을 봐왔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이 딱 분위기를 잡아줬고 이 선수들이 부상 없이 체력 부담 없이 계속해서 잘 뛰어주면서 인천 유나이티드는 베테랑들의 좋은 점만을 잘 데려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체력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은 부상을 당하고 이런 점들이 있을 때에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결국 베테랑의 역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효과를 받지 않으려면 이미 있는 어린 선수들이 조금 더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인천 유나이티드 라인업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높게 윗쓰려면 다시 말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가질 만한 위치에 있으려면 이 위기를 버텨내야 한다는 점 역시 인천 유나이티드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아닐까 싶고 FA컵 휴식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상대팀인 성남FC는 FA컵도 나갔고 결국은 포항에게 연속적으로 두 골을 먹으면서 펑스러스에게 승리를 내줬는데 이런 점에서는 인천이 조금 더 쉬고 돌아와서 성남의 맞대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 좋은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반면에 성남FC 지난 경기, 포항 경기 아니고요. 리그 경기 앱솔전에서의 집중력만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탈골찌 가능합니다. 다만 아주 좋은 경기력, 뭐 아주 좋은 전술적 능력, 아주 좋은 선수단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톱의 경우에도 이종호 선수 좋은 선수지만 당장 지난 시즌까지는 2부 리그 전남 드래곤스에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성남FC 라인업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이 정도의 집중력 가지고 있다면 분명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본철 효과는 생각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구본철 선수가 뭐 중원, 뭐 내지는 공격 상황에서의 가담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상당히 성남FC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구본철 선수도 역시 상대팀으로 본인의 원래 있던 팀을 상대해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가 좀 궁금해지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의 권한규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는 것, 물론 경고 2장 퇴장이라 한 경기 나오는 거지, 한 경기 못 나오는 거지만 이런 점은 충분히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성남FC가 잘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 유나이티드는 352를 사용하고 있죠. 이태희 키퍼, 백스레는 데브리지, 김동민, 강민수, 윙백에는 이주용과 민경현, 중원에는 이강현, 김도혁, 임영주, 투톱에는 무고사와 이용재입니다. 뭐 아무래도 오반석 선수도 부상이고 뭐 여러 선수들 부상이고 오재석은 생각보다 폼이 올라오지 않고 그나마 이주용 선수는 괜찮기 때문에 왼쪽에 이주용 오른쪽에 민경현 라인이 계속해서 가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원에 3미들 구성하면서 당초에는 뭐 여름, 김도혁, 임영주 이게 가장 괜찮아 보였는데 여름 선수가 부상당하면서 지금은 이강현, 김도혁, 임영주 라인이 그나마 가장 좋은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투톱에 있는 무구사와 이용재는 이용재 선수의 폼이 계속해서 좀 올라와 줘야 됩니다. 무구사 선수가 미끼 움직임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재 선수가 조금씩 더 올라와 준다면 그렇다면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진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게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성남FC입니다. 김영건 키퍼, 백부에는 최지묵, 김지수, 강의빈, 이시영, 중원에는 박수일, 김민혁, 이재원, 구본철, 투톱에는 강재우와 이종호입니다. 용병 없습니다. 용병을 하면 되죠. 외국인 선수 없습니다. 뭐 그만큼 외국인 선수의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고 그 자리를 메울 만큼 국내 선수의 폼들도 올라와 있고 뭐 그런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뭐 외국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팔라시오 선수와 뮬리치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최재목 선수 왼쪽에서 잘해주고 있고 김지수 선수가 정말 2004년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정도로 성남FC 라인업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강재우 자리에 전성수가 나오느냐, 뭐 뮬리치가 나오느냐,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점에 대해서는 성남FC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인천은 무고사입니다. 집중 견제 역시 본인이 직접 뚫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뚫어낼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고요. 이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반등한다면 인천 유나이티드도 다시 한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려주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성남은 구본철입니다. 친정팀을 상대로 한 첫 맞대결 성장에서 돌아온 구본철 과연 경기 끝나고 기분 좋은 상태로 서포터즈석으로 가서 인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 유나이티드와 성남FC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대구FC와 포항슬러스의 경기입니다. 대구FC의 현재 순위는 6위, 포항슬러스의 현재 순위는 4위가 되겠고요. 지난 라운드는 1대1 무승부를 거둔 양팀입니다. 관전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FC입니다. 강원FC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나 싶었는데 FA컵에서 대전 코레일을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끝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안 풀렸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런 경기에서는 하부리그 또는 하위팀의 키퍼가 굉장히 좋은 선방 보여주면서 경기가 미공수로 빠지긴 하고 실제 경기도 그러긴 했지만 그럼에도
대구FC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충격이 분명 존재할 것 같고요. 과연 이번에는 승부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포항슬러스, 박승욱의 존재는 팀에게 행운입니다. 모세스만 올라오면 정말 좋겠지만 일단 수비적인 상황에서 박승욱 선수가 센터백 혹은 라이트백으로서 보여주는 플레이가 정말 좋기 때문에 박승욱 선수가 해주는 것들 포항슬러스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현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과연 그랜트 선수가 이 경기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점 역시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 라인업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입니다. 오성훈 키퍼, 백스리에 김진혁, 홍정훈, 정태욱, 윙백에는 홍철과 황재원, 중원에는 이준영과 라마스, 이선에는 세징야와 고재현, 톱에는 제카입니다. 물론 이 선수들 체력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교체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휴식 시간에 긴 휴식 시간은 아니고 한 이틀 정도 내지는 하루 정도 쉬게 될 텐데 이런 점들이 이 선수들의 체력 회복을 하는데 아주 완벽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뭐 다음에는 A매치만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구FC의 출혈이 아주 많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까지 영끌을 하고 그 다음에 A매치 기간 동안 휴식 가져가면서 전술적인 포인트를 올려주는 계기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포항슬러스 역시 뭐 비슷합니다. 윤평국 키퍼, 백포에는 심상민, 그랜트, 박승욱, 신광훈, 중원에는 이수빈, 그리고 이승모, 고영준, 윙어에는 임상혁과 정재희, 그리고 톱에는 모세스입니다. 뭐 박찬영 선수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 그랜트 선수가 그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중원 3명 일부러 느리게 얘기했습니다. 이 3명의 선수가 어린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승모, 이수빈, 고영준, 포항슬러스가 그렸던, 포항슬러스 팬들이 원했던 이 3명의 어린 선수 라인이 계속해서 최근에 가동이 되고 있는데 좋은 모습 정말 잘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점에서 뭐 이수빈, 이승모 그리고 그 위에서 창의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고영준까지 정말 포항슬러스 팬분들은 경기 보면서 뽕이 차지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고재현입니다. 포항슬러스의 수비를 뚫기 위해서 대구FC에게 힘이 돼줘야 되는 고재현 선수인데요. 고작이 인만큼 또 좋은 위치 선정으로 고재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 내줘야 하지 않을까 싶고 반면 포항슬러스는 정재희입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재희의 폼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미루어 보아 지난 대구FC와의 FA컵에서 전남드래곤스 상대로 좋은 활약 보여줬던 정재희가 이번에도 좋은 활약을 포항슬러스에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FC와 포항슬러스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프리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와 수원삼성의 경기인데요. 강원FC의 현재 순위는 10위, 수원삼성의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2대2 무승부, 지난 경기 FA컵 경기는 2대0 수원삼성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FC입니다. FA컵 경기는 정말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뛰었지만 수원 삼성을 이기기에는 좀 힘든가? 라는 생각이 뭐 좀 들 정도로 강원 FC가 확실히 이 점에서는 부족하구나 라는 점들이 계속해서 보였던 그런 강원이고요. 수원의 공격을 며칠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다시 막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틀? 3일? 이 정도만에 강원FC가 수원삼성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양현준과 김대원만으로 버티기 힘들다는 것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는 강원입니다. 그만큼 여름 이적 시장이나 이런 상황에서 톱 영입이 필수적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수원삼성은 전진우가 분명 스텝업을 했습니다. 전진우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만 해준다면 좌측면에서 전진우, 뭐 톱에는 뭐 그로닝, 오현규, 김건희, 오른쪽에는 류승우 뭐 이런 방식으로 되게 여러 선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기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전진의 스텝업은 분명 수원 삼성 이병근 감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승리는 분명한 분위기 상승 요소입니다. 특히 바로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상대가 다시 한번 그들의 홈이지만 다시 한번 만나게 됐다는 것은 수원 삼성에게는 상당히 큰 자신감이 될 것 같고요. 그로닝 선수가 어머니가 오시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이러면 그로닝 선수의 어머니를 매 경기마다 오시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로닝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와서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실 수원 팬분들일 텐데 과연 이번 경기에도 살아나면서 득점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입니다. 유성훈 키퍼, 백스리는 윤석영, 김영빈, 임창우, 윙백에는 정승윤과 김진호, 중원에는 서민우, 김동현, 황문기, 투톱에는 양현준과 김대원입니다. 뭐 따로 말씀드릴 만한 건 없고요. 황문기 선수 자리에 코바야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다만 코바야시는 상당히 좀 거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라인은 좀 비슷합니다. 뭐 강지훈 선수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김진호 선수가 뛰겠고요. 뭐 그 이외에는 딱히 큰 변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반면 수원 삼성은 양형모 키퍼, 백보에 이기재, 불투이스, 민상기, 장호익, 중원에는 한석종, 사리치, 정승원, 윙에는 전진우와 류승우, 톱에는 그로닝입니다. 오현규 선수가 만약에 회복이 잘 되지 않고 김건희 선수도 6월 A매치 끝난 이후부터 뛸 수 있다라는 판정이 나오면 그로닝 선수밖에 없는데 그로닝 선수가 가장 최근 경기 좋은 모습 보여줬단 말이죠. 이런 점은 분명 이병근 감독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닝 선수가 조금 더 열심히 뛰어주고 조금 더 열심히 골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수원 삼성 역시 스트라이커의 3개 옵션을 보유한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양현준입니다. 강원에 얼마 없는 찬스들, 이런 찬스들을 잘 메이드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 공격의 중심인 양현준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야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수원은 그로닝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연이은 경기에서 연이은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이 경기를 보시는 수원 팬분들께서도 집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이제 승부 예측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 앱서울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김천은 아쉬웠고 FA컵의 서울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앱서울이 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전북현대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 그나마 FA컵에서 승리한 전북이 제주보다는 더 나은 분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전북현대 승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수원FC와 울산현대의 경기는 울산이 원정 3연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보이는 수원FC와 울산현대의 경기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인천유나이티드와 성남FC의 경기입니다. 권한규의 징계, 무고사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인천유나이티드 승리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FC와 포항슬러스의 경기인데요. 포항은 대구에 비해서는 체력도 아끼면서 성남에게 승리를 가져갔다는 점이 포항슬러스의 우위를 예측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경기 강원FC와 수원삼성의 경기는 2연전에 이미 기세가 수원삼성에게 넘어갔다는 점, 이 점을 생각했을 때 수원삼성의 승리를 감히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리하면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15라운드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중간중간 텐션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아무쪼록 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까지 웬만해서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리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는 A매치 기간이 길어서 16라운드 프리뷰에 15라운드 결과를 확인하는 건 조금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경기들이 끝나면 총합해서 리뷰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계신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 라운드의 프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